쉽고 빠른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요,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2016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고 또 분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2016년 부동산 시장의 10대 이슈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2016년 전체적인 상황부터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초반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연초에는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2월에서 3월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3월달, 4월달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단지들이 청약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되기 시작하는데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7월, 8월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초반에 잠깐 주춤하다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졌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중반부터 좀 확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런 열기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규제 대책이 825 가계 부채 대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해서 이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825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도 열기를 넘어서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과열 양상을 더 옥죄기 위해서 11월 달에 정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11 23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열기를 보였던 시장이 갑자기 11월 들어서는 갑자기 확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은 이런 분위기가 더 심각했습니다. 올해 계속 입주 물량 증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었고 또 조선 해운업 불황까지 겹쳤었죠. 그래서 지방은 더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도 역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2016년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갔는지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이 흐름의 중심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10대 뉴스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올 한 해 첫 번째 부동산 이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이라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옥죄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한 건데요. 2월부터 이제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때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를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자격 요건을 그만큼 깐깐하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행에 따라서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도 사실상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가 적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집 살 때 정말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는데 이후에 이 2016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금융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하면서부터 지방시장은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아파트를 살 때 소득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아파트를 사기가 더 어려워진
된 건데요. 그래서 지방은 이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타격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되면서부터도 수도권은 계속해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요. 분양시장도 호조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타격이 컸고 그 수도권은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과 수도권 반응이 확연히 차이가 났던 게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10대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올 한 해 두 번째 이슈는요.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그동안 공인중개사의 영역이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던 이 시장에 변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하고 변호사들이 싸움을 붙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중개업계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을 했다라고 보고 이때부터 강력하게 반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때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양측이 참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국토부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공인중개사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즉 공인중개업계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 영역에 침범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들은 변호사들이 다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1대1로 스코어가 매겨진 상황입니다.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에 한 편을 들어줬고요. 또 변호사에도 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변호사 간에 굉장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직 결론이 나질 않았군요. 그러느니만큼 2017년에 또 언제든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알아보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대구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이슈가 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구 경북 지역은 청약 불패 지역으로 우리가 손꼽아왔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값이 공급이 적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치솟고 또 분양을 하는 단지마다 완판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올 들어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되면서 공급 가행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시장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와 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수요가 많았지만 공급이 적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그런 틈사서 건설사들이 갑자기 분양 물량을 2, 3년간 아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급하고 이제 수요가 적절하게 완만이 되면서 아파트 값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였다. 이게 세 번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대구 경북 지역은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군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올해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불어닥친 조선 해운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 해운업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거제, 통영,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트 시장도 출렁이게 되는데요.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 지역에 하락하고 또 분양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해운업이 호황이던 시절에는 아파트 청약 불패 지역을 자랑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도 줄었고요.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 시장 그 분위기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조선업과 해운업 불황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이슈. 주택 청약 가입자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약 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주택 청약자 1순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거의 3명에서 4명 가운데 1명은 이 1순위 가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1순위 가입자가 많았는데 그거는 지난해 정부에서 1순위 가입자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된 건데요. 그만큼 열기도 뜨거웠던 만큼 1순위 가입자도 늘고 또 청약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보면요. 금융결제원 자료를 좀 보면 2016년 7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1순위 가입자가요. 총 1,00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9년 5월 만에 5월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만큼 1순위 청약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순위 가입자가 늘면서 청약 경쟁률도 치열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더니 14.71대 1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14명을 이겨야만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요. 이걸 넘어서 이제 지역적으로 인기가 높은 단지를 보면 100대 1, 200대 1은 무색하고 400대 1, 500대 1까지 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사실 2016년 상반기에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투기 얼굴도 굉장했거든요. 이 내용도 좀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열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건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투자 열기 속에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요. 덩달아서 분양 가격도 역대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아파트 분양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남 4구에서 아파트 값이 사상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하게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분양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올해 1월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죠. 신반포 자이의 분양가가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4,457만 원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웠던 그런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맞습니다. 이 강남 재건축 시장 열기 정말 10대 뉴스에서 이슈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지만 정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 다음에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7번째 이슈는 분양시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하고 고분양가에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요건을 강화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동안에 그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건설사에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분양 보증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건수를 줄이고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억제하고 더 미루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고분양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뭐 5천만 원, 4천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오자 정부에서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해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고분양가에 시동을 걸어서 그것을 제한하게 되게 됩니다. 네. 자, 2016년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 이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벌써 8번째네요. 어떤 이슈 있죠? 네, 8번째 이슈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 단지를 굉장히 강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라라고 정책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내력벽 철거를 보류한 굉장히 이례적인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의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강화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제동을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던 단지들이 사업을 결국은 중단을 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사업단지들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슈도 지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는 또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9번째, 10번째 이슈를 차지할 만큼 부동산 관련 대책이 많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은 대책이 8.25 가계부채 대책이었고요. 그 이어서 11.23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1,200조 원을 돌파한 만큼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급 택지 물량을 축소했고요. 또 주택의 분양 보증 심사를 강화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강남 재건축 시장도 옥죄고 분양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 되면서 이제 그 열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도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이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린 대책이 하나 나왔었죠. 113 대책. 이게 이상 과열된 부동산 분양 시장을 또 잠재우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이제 굉장히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침체기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은 가격이 1억 원을 떨어져도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열기가 식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이 걱정될 만큼 분위기가 갑자기 급냉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을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망이 밝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열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인 모습도 있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또 열기가 다시 식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변모를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2017년에는 좀 더 안정화된 모습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